테슬라 모델 3와 Y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실내 백미러 위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명 캐빈 카메라라고 불리는 이 카메라로 인해 최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실시간 운전자 감시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왜 실내를 향한 카메라를 설치했는지와 이 카메라의 기능,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카메라는 모델 3부터 장착되어 출시가 되었는데요. 왜 실내를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사람들이 물어오자 2019년 4월 5일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테슬라가 공유될 때 탑승자가 차량 실내를 손상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테슬라가 완성된 자율주행을 통해 펼칠 차량 공유 사업인 로보택시에 투입되는 차량들의 실내를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블랙박스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죠. 이 답변으로 어느 정도 궁금증은 해결되었고 카메라는 여전히 휴면 상태를 유지했지만 그래도 실내를 향해 있는 카메라가 찝찝했던 사람들은 카메라 커버라는 것을 구입해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2019년 7월에 테슬라가 출원한 특허를 통해 이 카메라의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알려졌는데요. 특허의 공식 명칭은 신체 부위의 공간적 위치 기반 차량 개인화 시스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 및 탑승자를 인식하고 식별하여 최적화된 세팅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운전 시트와 핸들 위치, 사이드 미러 각도는 물론이고 라디오, 음악, 선호 운전 모드 등과 같은 정기적으로 구동되는 요소들이 카메라에 인식된 운전자에 맞게 최적화된다는 것입니다. 1인 운전 차량이라면 큰 감흥이 없겠지만 부부나 가족과 같이 운전자가 자주 바뀌는 차량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편리한 기능은 없겠죠. 또 이 카메라는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앞좌석과 뒷좌석을 모두 커버하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 1열 동승자를 비롯해 2열 탑승자의 얼굴 이미지를 캡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등과 같은 모니터링 용도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2020년 6월에 2020-24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캐빈 카메라라는 활성화에 대해서 공지했는데요. 이전에 공개된 특허 내용처럼 기능이 추가되었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업데이트였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운전자가 카메라 분석 허용을 해주면 허용한 차량에 한해서 차량 사고 또는 안전과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시 직전의 이미지나 짧은 영상 클립이 자동으로 캡처되고 이 자료는 테슬라로 전송되어 엔지니어가 향후 안전 기능 개발 및 개선을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차량 내부에 모든 탑승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송된 이미지나 영상은 VIN, 즉 자동차 등록 번호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충돌과 같은 사고 직전에 차량 내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안전 기능 개발 및 개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선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테슬라 화이트 해커로 유명한 그린을 통해서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캐빈 카메라가 운전자 얼굴의 특징과 머리의 위치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방을 보고 있던 눈이 위를 향하는지 아래를 향하는지 감겨 있는지를 비롯해 머리의 위치와 시선의 방향은 물론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마치 고개를 떨구고 핸들을 놓은 상태로 졸고 있는 듯한 운전자와 이런 상황을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특허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기능을 암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린은 캐빈 카메라의 기능 공개와 함께 실제로 카메라가 내부를 어떻게 찍고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도 공개했었는데요. 1열과 2열의 모든 탑승자의 인상착의가 찍힐 수밖에 없는 탁월한 각도와 시야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캐빈 카메라에 대한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밝혀지고 난 뒤부터 논란이 스멀스멀 시작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캐빈 카메라를 써도 욕먹고 안 써도 욕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유로 엔캡에 태클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10개의 제조사의 운전 보조 시스템의 등급을 매기는 실험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6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다른 제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6위를 차지했던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운전자의 참여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오토파일럿이란 이름이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내부 카메라가 있음에도 스티어링 휠 압력에만 의존해서 운전자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점 요인 중 하나가 캐빈 카메라를 오토파일럿에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모든 차량에 캐빈 카메라를 활성화하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사용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이었죠. 테슬라는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 버전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캐빈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베타 테스터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일부 베타 테스터는 자율주행 테스트 중 전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제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이를 캐빈 카메라를 통해 파악한 테슬라는 그들에게 베타 테스터 자격을 박탈하고 프로그램을 회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컨슈머 리포트란 단체에서 캐빈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클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가 자율주행 테스트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위험사항 예측 시 왜 바로 알려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BMW, 포드, GM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거나 전방을 응시하지 않는 징후가 포착될 시 즉시 경고하고 운전에 집중되도록 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등과 같은 실시간 조치를 취하는데, 테슬라는 지켜보고 데이터를 쌓은 뒤 테스터 박탈이라는 후속 조치만 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FSD를 어떤 기준에 두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FSD를 다른 제조사와 같이 오직 주행을 보조하는 역할로만 본다면 컨슈머 리포트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그보다 한 단계 지난 자율주행에 더 근접한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즉시 경고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캐빈 카메라 사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의 주장인데요. 다른 제조사들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때 사생활 침해와 관련이 없는 적외선 카메라나 센서로 하고 녹화도 하지 않는데 왜 테슬라는 실내 전체를 녹화하고 그 영상을 데이터로 가져가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캐빈 카메라 활성 업데이트 시 차량 고유 번호와 영상 자료를 연결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주의 운전자를 영상으로 선별하고 테스터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차에서 녹화된 영상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사생활 침해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에 얽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지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은 카메라 하나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실내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카메라에 찍혀야 되고, 이 데이터가 테슬라로 넘어가서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캐빈 카메라를 오픈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상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과 FSD 베타 테스트의 영상만 녹화가 됐지만, 테슬라 특허에서 공개한 내용처럼 운전자 및 탑승자 안면을 인식하고 오토파일럿이나 FSD 실행 중 운전자의 머리나 시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가릴 수도 없고 상시 오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가 자체 프로그램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목적이나 운전자의 편의성 혹은 안전운전을 보조하는 역할로만 카메라를 활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녹화된 영상을 보험회사나 경찰, 규제기관 혹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테슬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자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운전 중에 휴대폰을 자주 보는 운전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상승시키거나 재가입을 막는 등과 같은 회사의 잠재적 이익을 위해서 운전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 하나로 다양한 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이란 이름으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분명 발생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캐빈 카메라를 활용함에 있어서 녹화된 영상의 전송과 사용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여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불거져서 차량 내부 카메라 자체를 사용 못하게 하는 법안 같은 것이 발의되거나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해놓은 많은 계획에 지대한 차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운전자의 동의 없이 녹화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운전자 인식이나 주행 보조로 사용될 때에는 녹화가 되지 않게 하고, 로보택시와 같은 차량 공유 시 실내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탑승자의 동의를 얻고 녹화를 하고 영상이 저장되게 하는 방식처럼 누구나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세부 항목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과 감시의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기술이 고도화되어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만큼 개인정보도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혁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캐빈 카메라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업데이트된다면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